글리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치과의사 매너테커 이서연 SPD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질병과 노화의 핵심 솔루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해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치과보존과 수련과 석사학위를 마친 뒤에 부천에 소재한 서울삼성치과의원에서 구강외과를 전공한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지인분들과 이런 이야기들 나누지 않으시나요? 나이가 드니까 뱃살이 잘 안 빠져요. 나이 드니 자꾸 깜빡깜빡하네? 몸이 한 해 한 해 달라. 이 나이 되면 여기저기 아프지 뭐. 근데 나이가 그런 문제일까요? 요즘 아토피나 비염이 없는 애들이 없고 젊은 암 환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대체로 나이를 먹으면 노화에 의해서 여기저기 아파진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나이가 젊어도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또래에 비해서 참 젊어 보이고 월등히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수 이승환님처럼요. 여기 이 두 분이 동갑이시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원 15년 차에 40대 중반이 되던 시점에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엄청난 경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자녀 교육 문제 등 가정사,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죠. 당시에 제 건강 상태는 자면서 코를 풀기 위해서 여러 번 깼어야 했고요. 출근 전에는 코 푸는데 필요한 휴지만 크리넥스 한 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서 이대로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비염을 어릴 적부터 달고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 코를 잘라달라고 징징거릴 정도로 비염이 심했어요. 약 사셨던 저희 엄마는 약 1년 내내 양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약을 먹으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께서 성인이 되면 나을 거라고 하셨던 비염은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염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서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의 학원 원장님으로부터 건강의 근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 내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겠죠. 그렇다면 질병과 노화의 비밀은 세포 건강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그럼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기 전까지 세포는 단백질, 지방,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단백질, 지방이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니까 이를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꼭 섭취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많이 먹으면 살찌고 당뇨 걸려 이런 얘기로 보통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200여 가지 탄수화물 중에서도 세포의 핵심 기능을 관장하는 8가지 탄수화물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리칸입니다. 글리칸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세포에게 좋은 것들은 인지하여 흡수하게 하고 나쁜 것들은 배출하고 면역하며 세포 간의 대화를 하는 데 쓰입니다. 즉 세포에서 CCTV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여서 세포 속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어떤 것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리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고 어떤 세포를 보수해야 될지 제거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지의 제왕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는 면역 탄수화물이라는 용어로도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까요? 세포 모식도 그림을 보시면 세포막에 뭔가가 많이 달려있죠. 세포 자체의 어떤 현재 상태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글리칸이 달려있고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도 글리칸이 달려있고요. 이온이나 고분자가 통과하는 통로에도 글리칸이 달려있는데요. 그럼 그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해독인데요. 세포에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펌프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해독 펌프 당사슬이라고 합니다. 장, 간, 콩팥, 뇌 등에서 당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하여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에서 이 기능이 망가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영양분의 이동,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글리칸이 비타민 미네랄 흡수를 돕는다고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위장관계는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촘촘하게 선모로 뒤덮여 있어서 이 부분이 각종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모두 장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딱히 치료법이 없는 문제를 갖고 계신 경우도 참 많죠. 모두 장 누수 때문인데요. 아까 장에는 선모가 빼곡히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간 그림은 장상피 세포의 선모층이 상처난 사진인데 수많은 독소와 밀가루 속의 글루텐 같은 성분이 선모층을 느슨하게 만들고 망가뜨려서 혈관으로 독소가 침투하게 하면 온몸으로 독소가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을 인지하게 하여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이것이 생기는 기전을 살펴보면요. 고혈당 환경에서 인슐린 호르몬의 당사슬에 결함이 생기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가 멀쩡해도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염증이나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의 당사슬에 결함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의 당사슬이 손상이 되면 인슐린이 아무리 있어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보통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면역작용입니다. 인체 내에서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먼저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하고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차 백신은 코로나가 이런 놈이니까 앞으로 들어오면 조심해 이런 기능을 하는 역할이고요. 2차 백신이 다시 몸에 들어왔을 때 왕성하게 황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면역계가 적군이나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요 장기나 신경계 등을 공격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면역세포들이 당사슬로 충분히 덮여 있지 못하면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게 대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충분히 덮여 있게 되면 최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하면 생각나는 항체도 결국 당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즉, 단백질과 글리칸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이죠. 요즘 코로나와 독감이 사시사철 유행이고 특히 겨울철이라 더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위주라는 질병을 발생을 막으려면 당 단백질인 항체가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당 단백질의 원료인 글리칸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만일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인 글리칸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세포 간 대화입니다. 세포들은 촉수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문제가 생긴 세포가 있으면 주변 세포들이 신고하여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촉수가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와 신호교환을 잘 하지 못해서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는 사실이 2007년 셀이라는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밝혀졌습니다. 1993년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저널에서도 암세포는 당사슬이 거의 없거나 변형되어 있는 세포라는 사실이 보고되었는데요. 이 변형된 당사슬을 바탕으로 건강검진 시에 암 표지자 검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검사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암세포는 이렇게 털이 없이 민둥산이 되거든요. 전 세계 의학계열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배우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암세포 표면의 당 단백질 변화가 암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 발생과 전이 억제의 기전을 그림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발암 물질이 대장에 들어왔을 때 글리칸들로 구성된 시트러스 펙틴이 발암 물질과 결합해서 암 발생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죠. 시트러스 펙틴은 엠브로토스 이지, 그리고 메나베어즈 같은 메나테크 제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쁜 당사슬을 가진 암세포는 모이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혈액 속을 떠돌게 되는데 이것이 암 전이 현상의 시작이죠. 암은 전이가 무서운 거잖아요.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던 나쁜 당사슬을 가진 암세포는 혈관벽의 내피세포하고 달라붙어서 혈관벽을 파괴하고 조직 속으로 전이가 됩니다. 6번째, 줄기세포의 활성화입니다. 닥터 맥 다니엘 박사는 글리칸을 섭취한 후 일주일 내에 1.7조개에서 3조개의 새로운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보고하였는데요.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는 충분한 글리칸을 공급받으면 스스로 천연의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던 줄기세포들은 인체에 가장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줄기세포들은 글리칸에 의해 활성화되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난치성 질환이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 그런 경우에서 줄기세포 주사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과거에 비해 저렴해지긴 했지만 얼마인지 아세요? 1000개 맞는데 1000만 원 듭니다. 가격도 비싸지만 우리 몸이 최소 30조에서 4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0개의 줄기세포로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반면 글리칸을 일주일 동안 약 100만 원 정도, 엠브로토스로 따지면 약 5통 정도를 들여서 섭취하면 1조 개의 줄기세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로 1조 개의 줄기세포를 주사하려면 만조, 즉 1경원 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7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노화와 질병의 주범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과식이나 스트레스, 흡연뿐 아니라 과도한 운동 또한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인체 내에서 적당한 정도는 발생을 해야 하지만 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대부분 지나치게 발생해서 문제죠. 거기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 내 항산화 효소가 고갈돼서 질병과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지방이나 당, 단백질과 만나서 산화물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세포막, 세포액, 미토콘드리아, 심지어 DNA를 공격해서 염증이나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고 노화를 일으킵니다. 이 그림은 활성산소의 발생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항산화제를 투여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저속 노화를 넘어 역노화까지 일어날 수 있지만 활성산소의 발생량에 비해 항산화제가 부족하면 질병과 노화가 발생됨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비타민 C, E,
A에 같은 비타민이와 식물의 파이토케미컬 같은 항산화제 것들이 항산화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참 유행했던 글루타티온은 인체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티온은 사실 인체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항산화제인데요. 현대인들의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약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글루타티온은 필름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많이 보셨죠? 왜 필름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외부에서 섭취했을 경우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인데요.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의 잃어버린 영양소 책 페이지 68페이지를 보시면 글리칸이 충분하면 인체 내의 글루타티온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구 투여하면은 3%에서 5%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는 글루타티온을 따로 사서 드실 것이 아니라 글루타티온의 체내 합성을 높이는 글리칸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리칸은 글루타티온의 체내 합성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고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등 직접적인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 손상된 DNA 수리 및 복구입니다. 글리칸은 DNA의 어느 부위를 고칠지 신호를 보내고 복구 효소가 손상 부위에 접근하여 재기능을 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경색 등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럼 심혈관 질환과 글리칸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2만 킬로의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혈관은 이렇게 글리칸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마치 글리칸으로 옷을 입혀놓은 것 같다고 해서 글리코캘릭스라고 하는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당사슬이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왼쪽은 건강한 혈관의 글리코캘릭스층 사진이고 오른쪽은 건강하지 못한 혈관의 글리코캘릭스층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혈관의 글리코캘릭스층이 두꺼워야지 혈전 침착과 동맥경화가 예방됩니다. 즉 후라이팬의 코팅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새 후라이팬은 코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만 둘러도 잘 안 달라붙지만 오래된 후라이팬 어떠세요? 아무리 기름을 많이 둘러도 자꾸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글리코캘릭스층은 혈관 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 합성을 촉진시켜서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데요. 글리칸 섭취 후 혈관 개방이 일어난다는 것은 국제특허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차트의 오른쪽 사진처럼 글리코캘릭스층이 손상되면 이렇게 혈소판이나 산화지질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현대인들이 나이 들면 걸릴 것으로 걱정하는 암, 파킨슨, 치매,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뿐만이 아니고 요즘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각종 알러지,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ADHD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질병은 당사슬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2012년 미국의 국립과학원 학술지에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글리칸의 결핍과 연관되어 있는지까지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슈가 프린트 기법이라고 하죠. 일례로 암은 만노스, 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류마티스는 갈락토스, 루푸스는 만노스, 그리고 당뇨는 만노스와 갈락토스의 결핍으로 야기됩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서재걸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쓰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는 책에 사람의 몸을 지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붕이 면역력,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운동 같은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둥으로,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기반을 당 영양소, 즉 글리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당 영양소라는 기반이 없으면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고 결국 면역인 지붕도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 영양소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영양소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각종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프고 살찌고 건강하지 못했던 이유는 세계 대체의학협회 전 회장님이신 스티브 유전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내 몸을 치료해 주지만 치유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자마라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서 현대 의학은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는 형국과 같다면서 대증요법에 불과한 현대 의학의 한계를 스스로 시인한 바 있는데요. 노화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만 찾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근원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클린이라는 해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해독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미국의 저명한 심장내과 전문의 알레한드로 융과 박사는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유사한 것들을 먹고 있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포의 핵심 기능을 관장하는 8가지 글리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부족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8가지 글리칸 중에서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는 현대인들의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한데 나머지 6가지 글리칸들은 현대인들의 음식으로는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자운형이나 온나무 수액 아니면 낙엽송, 약용버섯 이런 것들을 밥상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글리칸을 보충제로 직접 보충해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어떤 영양제를 꼭 섭취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건 진짜 먹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필수 영양소인 글리칸에 대해서 메나테크는 20년간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메나테크의 전 제품에는 글리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특허가 만료되었지만 타 회사에서 30년의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없겠죠. 우리 몸속에 세포가 세포털만 있다고 잘 작동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세포막을 만드는 지방과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단백질,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당사슬의 구슬에 해당하는 글리칸, 그리고 그것들을 꿰어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고 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식이섬유, 유산균도 필요합니다. 항산화, 해독, 면역 기능 등을 수행하고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식물 유래 영양소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식사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시금치 한 단 정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철분을 지금은 같은 양을 얻으려면 시금치 19단을 섭취해야 되는데 배불러서도 못 먹고 비싸서도 못 사 먹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등으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닭가슴살은 어떨까요? 50년대에는 60일 정도 닭을 키우면 왼쪽 아래의 그림처럼 됐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대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오른쪽 닭처럼 2배만큼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닭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발육이 엄청 좋고 성조숙증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메나테크의 제품은 오염된 지구 아니고 별나라에서 공수해오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나테크에서는 리얼푸드 테크놀로지로 진짜 음식을 만듭니다. 먼저 8가지 글리칸들을 제품화한 엠브로토스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시면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6천여 가지 식물들 중에 원재료를 엄선해서 유효 성분만 추출해서 GMP 공법으로 제조합니다. 일단 미역 같은 경우에
호주의 타스마니아 지역의 청정 해역에서 난 미역만 사용하고, 알로에는 코스타리카 화산지대에서 난 알로에만 독점 공급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축출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로에가 면역이나 장, 피부에 좋은 것은 다 아시지만 배가 찬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메나테크는 알로에에서 배를 차게 하는 성분은 제거하고 유효 성분인 만노스만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추출 방식을 쓰면 몸에 해롭거나 도움이 안 되는 성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글리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노스를 제품화한 만나폴에는 알로에겔 제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알로에는 대기로부터 오염물질을 굉장히 쉽게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공해가 많은 지역에서 난 알로에를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잘 보고 사셔야 돼요. 메나테크는 청정 지역인 코스타리카 화산지대의 비옥한 토양에서 독점 공급된 알로에를 24시간 이내에 특허받은 기술로 공정을 완료해서 만나폴을 제조합니다. 알로에가 면역 조절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100만 달톤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시중의 알로에 제품들은 기껏해야 40만 달톤 이하의 제품들이고 분자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로에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약효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죠. 이에 반해 만나폴은 시중 제품들의 4배에 달하는 160만 달톤의 최상급 만노스인 에이스 만난이기에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 문제는 잘못된 식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두현미로 구성된 두부 한 모 분량의 난 GMO 단백질 20g을 비롯해서 여기에 열거된 모든 영양소들을 다 넣고 5,000원 이내로 자녀분들께 밥상을 차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끼 식사가 이 모든 영양소를 다 포함해서 5,000원이라면 전혀 비싸지 않은 거죠. 선식이나 시중에 나오는 쉐이크 제품들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트루플래닛만으로도 좋지만 여기에 오소린을 넣으면 더욱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단백질 파우더 찾아 드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단백질 파우더만큼은 순도가 낮은 것을 드시면 신장이 망가질 수가 있고 통풍 등의 위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따져보고 드셔야 합니다. 연예인 김종국 씨가 운동하면서 과도하게 단백질 파우더 드시다가 통풍이 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나테크의 오소리는 99% 이상 순도를 가지고 있는 WPH 등급의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단백질 생물가가 닭가슴살의 2배이면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 드셔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단백질 파우더 2숟갈을 추가하는데 3,000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가짜 음식으로 망가진 내 몸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흙탕물이 가득 든 물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흙탕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채우면 가장 빠르게 깨끗해질 것이고, 단번에 흙탕물을 버리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중간중간 버리면서 깨끗한 물을 부어주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흙탕물을 전혀 버리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부어주면 느리겠지만 서서히 깨끗해지겠죠. 흙탕물을 단번에 비우고 깨끗한 물을 채우는 방법, 바로 333 클린이라는 방법인데요. 3일 리셋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과 간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비움을 한 후 3주 동안 리얼푸드 쉐이크 식사로 집중적으로 채움의 기간을 가지시고 이후 3개월 동안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식사 없이 해독 주스와 쉐이크를 드시면서 비움과 채움의 시간을 가지시면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지면서 장과 간이 쉴 수 있고 몸이 치유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타사에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세포의 핵심 기능을 관장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죠. 전월세라도 10년 이상 도배장판 안 갈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도배장판을 하는데 내 장과 간을 한 번도 제대로 청소해 보신 적이 없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디톡스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메나테크의 333 클린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터 챌린지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잘 하셔서 장과 간 청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기에 목돈이 드는 것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흙탕물을 조금씩 따라버리고 맑은 물을 붓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미라클 17팩은 3일 리셋 이후에 두끼 쉐이크 식사로 약식 클린을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1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 단식 후 제대로 된 체온까지 부담 없는 비용으로 내 몸의 미라클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미라클 17팩은 꼭 3일 리셋 기간을 가지지 않으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의 해독 주스와 한 끼 쉐이크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식을 완전히 중단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패키지조차도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우신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 비움의 기간을 갖지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꾸준히 깨끗한 물을 붓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잠깐 붓다가 멈추면 흙탕물이 맑아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꾸준히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부어줘야 맑아질 텐데요. 글리칸을 기반으로 한 메나테크 제품들을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인 최소 4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겠죠. 그런데 6개월 정기 구독 프로그램인 스마트 구독을 이용하면 메나테크의 핵심 제품을 첫 달에 1+1 혜택으로 받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면 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만 할까요? 의사들도 현대의학의 한계를 깨닫고 있고 영양교육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의학교육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지금 의과대학을 다니는 의대생들조차 영양학을 거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주치의로 모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더 하겠죠? 제가 치과의사지만 임플란트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떨 때 발치해야 되는지는 배우고 그 방법도 배우지만 어떻게 뼈를 잘 아물게 하는지 그 영양의 요법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고 있지 않은 것이 현대의학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6천여 개의 보조식품을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직접 임상 테스트를 해보셨고 전 세계 대체의학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이분은 현재 메나테크의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 의장이신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이신데요. 놀랍게도 이분이 메나테크의 과학기술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셨던 2022년에 세계의사협회에서 100인의 의사로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글리칸을 기반으로 하는 메나테크 제품의 의학적 가치를 증명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께서 작년 말 내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박사님의 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 노화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인 글리칸 결합인 당화가 증가하고 바람직한 글리칸 결합인 글리코시라는 감소하고 모든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없어지면 세포 분열이 멈추고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알려져 있어서 과학자들은 현재까지도 텔로미어를 노화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면역 글로불린의 글리칸이 DNA의 텔로미어보다 더 정확한 노화 지표라는 점이 밝혀졌고 텔로미어의 복구에도 글리칸이 관여하기 때문에 과학계는 노화에 따라 글리칸 보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글리칸의 보충요법이 노화와 질병의 핵심 솔루션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011년 알라비는 글리칸, 즉 엠브로토스 섭취 12주 후 면역 글로불린의 바람직한 글리칸 결합이 증가되고 염증 유발성 패턴은 감소되어 생물학적 나이가 10년 감소에 해당하는 변화가 일어남을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글리칸 보충요법의 놀라운 효과를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 강의를 듣기 바로 전날 제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종합평가를 보시면 노화 등수가 10등으로 신체 나이가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최소 6.5세 어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9년 전에 검진한 결과지와 이번 검사 결과지를 캡처해서 재미나이에게 비교 분석해달라고 했더니 운동량을 늘렸거나 특별한 식단 관리를 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잘 못하고 있고 5년 전부터 글리칸이 함유된 메나테크 제품으로 2끼 쉐이크, 한 끼 식사를 하면서 OSP, 오메가3 등 영양제를 병해에서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갱년기를 포함한 40대 중반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놀라운 수치를 개선을 이룬 것은 영양관리에 힘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제가 메나테크의 특허 자료를 보여주면서 특허에 노화 진행에 대한 최적의 건강 계획으로서 체지방 감소, 근육량 및 골밀도 증가, 혈청 생화학 상태가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특허와 실제 결과의 일치점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해서 이상적인 수준이 되었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9년 전에는 빈혈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빈혈이었는데 빈혈도 없어지고 혈액 나이가 역행했다고 하였고 만 48세임에도 불구하고 동맥 경화도나 폐쇄도가 정상이고 10년 내 위험도가 1%로 특허에서 말하는 최적의 건강 상태에 부합한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골밀도도 골 감소해서 정상으로 개선됐고 혈액 검사상 만성 염증 수치도 현저하게 낮아졌고 백혈구 및 혈소판 등도 안정적이어서 운동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설명처럼 글리칸이 신체의 기초대사 기능과 자생력을 뒷받침하여 영양 쉐이크와 시너지를 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재미나이가 얘기했습니다. 재미나이는 9년 전 제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은 한 47세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제가 메나테크를 만났을 당시에는 건강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한 60대 정도의 몸 상태에 달하는 심각한 신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영양관리를 통해 그때부터 나이는 9살 더 먹었지만 생체 나이는 오히려 9년 전보다 10살 이상 되돌려서 영노화를 완벽하게 실현했다고 하면서 글리칸 시계는 노력을 통해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뉴전트 박사의 이론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재미나이가 말해주더군요. 저처럼은 못 드시겠다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오래된 고객이신 저희 이모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21년도에 OSP를 드시고 하지정맥류의 개선을 느끼시기 시작하면서 하지정맥류 수술 대신 클린을 선택하셨는데요. 이때 이후 한두 차례 클린을 더 하신 후에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딱 한 끼 쉐이크만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이어트 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억지로 참거나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시고요. 하지 정맥류도 그 이후로 크게 나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으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4년이 지난 지금 얼굴이 오히려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저속 노화를 위해 하루 한 끼 정도는 글리칸이 함유된 진짜 음식으로 바꿔 드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노화가 질병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노화는 그 자체로 질병이며 모든 질병의 어머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의과대학교에서 노화연구소장을 역임하신 이영진 교수님의 저서 노화 치료의 시대를 살펴보면 치료의 핵심으로 DNA 손상 예방과 복구 능력 강화, 줄기세포 고갈의 해결, 면역 노쇠의 해결 등등을 언급하시고 그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약초와 영양제, 줄기세포 주사요법, 간헐적 단식 등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주중의 절반은 강원도에서 약초를 재배하시고 항노화 천연물을 연구하시면서 본인의 몸에 직접 적용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본인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시고 이 책의 내용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께 만성통증 치료에 대해서 직접 배워서 이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이분처럼 약초를 직접 캐서 먹거나 책에 나온 방법을 다 따라하기는 어렵겠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망라한 모든 방법들을 바쁜 현대인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메나테크 제품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르게는 60, 70대부터 가족분들의 돌봄을 받기 시작해서 길게는 20년 이상 타인의 돌봄을 받다가 가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9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후를 원하십니까? 50세의 심장마비는 20세에 시작하였고 70세의 알츠하이머는 40세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내일 어떤 노년을 마주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메나테크의 진짜 음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